조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1월 15일 오후 4시에 다가가고 있습니다. 요사이 이 원전 백지화 문제에 대해서 이 집권 여당의 중진 의원인 송영길 의원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이견을 제기하고 대안을 제시하여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집권당에서 대통령이 결정한 밀어붙이고 있는 주요 정책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내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물론 이 송영길 의원은 아주 조심스럽게 수정안을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정안을 읽어보면은 상당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설득력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의 원전 백지화 결정이 이 허위사실에 기초를 했거든요. 즉 한국의 원자력 발전소는 위험하다. 안전을 뒤로 하고 오로지 성장에만 집중했다. 그리고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1,300명 이상의 사망자를 내지 않았느냐. 이렇게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아무 공론화 과정 없이 법률적인 검토 없이 거의 초헌법적으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허위사실에 기초를 했고 이 법적 절차를 무시했으니까 사실상 이건 원인 무효입니다. 그런데 권력을 갖고 있으니까 무리하게 밀어붙이는데 구체적으로 요사이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것은 미세먼지의 증가입니다. 원전 발전량을 줄이니까 석탄 발전량을 늘려야 하고 그리하여 계산에 의하면 연간 한 1,800만 톤의 추가적 온실가스, 미세먼지를 포함한 온실가스가 대기권으로 배출된다. 이것이 지금 어제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미세먼지 고통과 관련이 있다는 거죠. 이러니까 송영길 의원의 이견 제시가 더욱 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분이 페이스북에 오늘 또 중심의 제안 해가지고 안정적인 에너지 원인 원자력 발전은 장기간 공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산지가 70%인 국토에서 산허리를 깎아 태양광을 설치하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이렇게 글을 올렸네요. 이걸 쭉 읽어보니까 원전 백지화 반대론자들의 논리나 사실인식이 일맥상통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인류는 매년 하늘에다 320톤가량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고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메탄 등을 포함해서 490억 톤의 쓰레기를 하늘에 버리고 있습니다. 참 하늘을 향해서 쓰레기를 버리고 있는 거죠. 그것이 미세먼지 온실가스로서 이제 인류를 재앙으로 몰고 가고 있다 이겁니다. 우리나라도 연평균 약 7억 톤의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습니다. 세계 7위 규모입니다. 온실가스 핵심 원인인 석탄 화력 발전 비율이 43%나 됩니다. LNG 화력은 25%, 온실가스를 거의 배출하지 않는 원자력 발전은 26%. 그렇다면은 이 원자력 발전을 오히려 확대해야죠. 이 원자력 발전이 환경 문제에서 가장 친환경적이다. 가장 문제가 적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더구나 이 원자력 발전은 값이 쌉니다. 값이 쌉니다. 어마어마하게 값이 쌉니다. 태양광 발전에 비교하면은 아마 10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은 값싸고 환경을 해치지 않고 그러면은 원자력 발전밖에 없다. 에너지 대안은 원자력 발전밖에 없다. 석유, 석탄은 문제가 많다. 그러나 원자력 발전은 그 우라늄이 무궁무진하므로 이것은 한도 끝도 없이 계속 쓸 수 있다. 그리고 안전하다. 과거에 원자력 발전으로
가장 큰 사고가 났던 체르노빌 사건도 사실은 과장된 바가 많습니다. 그때 죽은 사람은 한 수십 명 정도인데 몇십만 명 죽은 것처럼 그렇게 과장하고 있죠. 그러니까 특히 개발도상국에서는 원자력 발전 이외의 대안은 없다는 겁니다. 이게 양심 있는 전문가들이 일치된 견해입니다. 이것을 믿었던 사람이 우리나라에서는 박정희 대통령이죠. 박정희 대통령이 원자력 발전을 가지고 우리의 주된 에너지원으로 삼도록 결정한 것이 1970년대인데 그 에너지 정책이 정확했다. 그것이 대한민국의 엄청난 경제 성장의 원동력이 됐던 것이죠. 이 송영길 의원은 이런 비교를 합니다. 우리나라의 발전 시설 용량은 약 110기가와트입니다. 가용 용량은 평균 65기가로 볼 때 그중 20%면 약 13기가와트를 태양력이나 풍력 등으로 생산해야 하는데 이게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을 이렇게 지적하고 있네요. 새만금 태양광 발전 시설 부지는 1158만 평인데 생산 용량은 여기서 태양광을 전력화할 때 생산 용량은 4기가와트, 즉 400만 킬로와트에 불가능하게 된다. 그러니까 너무나 많은 면적을 차지한다는 거죠. 너무나 많은 면적을. 이거 원자력 발전소 같으면 10분의 1 면적이면 됩니다. 그러니까 13기가와트 목표로 하고 있는 전체 전력량의 20%를 태양력, 풍력으로 하려고 할 때 그 13기가와트를 생산하려면은 새만금 태양광 발전 부지의 22개가 필요한데 이거는 면적이 서울 전체 면적보다 많네요. 이 한국 이게 산이 많은데 어디 가서 서울만한 면적을 만들어 가지고 이 태양열 발전을 만듭니까? 완전히 대한민국 산을 황폐화시켜야 되죠. 더구나 여기서는 지적하지 않고 있지만은 태양광 발전소를 중간중간에 이게 시설 교체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어마어마한 쓰레기가 생깁니다. 이 쓰레기 양이 원자력 발전소의 몇백 배나 됩니다. 이거 어디에 처리합니까? 어디? 환경에, 문재인 대통령은 원자력 발전소는 환경에 불리하고 태양광이 환경에 적합하다고 생각하는데 천만은 완전히 거꾸로입니다. 태양광 발전은 환경의 재앙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송영길 의원은 작년에 울산의 신고리교죠. 신고리 5, 6호기를 느닷없이 이 정부가 공사 중단을 시켜놓고 한참 열심히 공장 짓고 있는데 반발이 심하니까 그럼 공론화 과정을 한번 거쳐보자. 공론을 해버리니까 신고리 5호기, 6호기는 계속 공사를 해야 된다 해가지고 계속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송영길 의원이 문제가 삼는 것은 지금 공사를 중단시켜버린 신한울 3, 4호기입니다. 신한울 3, 4호기도 공사를 재개해야 한다 하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한울 3, 4호기는 이거 지금 열심히 공사하고 있는데 이거 포기하면은 매몰 비용이 7천억 달러가 든답니다. 7천억. 이 7천억 달러는 7천억 달러가 아닙니다. 7천억 원은 이 주한미군의 방위비 분담비하고 비슷합니다. 방위비 분담비가 9천억 원입니다. 7천억 원의 손실을 가져오는데 왜 지금 공사 중인 신한울 3, 4호기까지 중단시키느냐. 그러니까 송영길 의원은 신한울 3, 4호기를 계속 공사를 하도록 해야 한다. 그런데 반론이 뭐냐 하면은 2년 전에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 과정 때 이미 신한울 3, 4호기 문제도 공사 안 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었다 하는 이야기를 이 청와대에서 하고 있는 데 대해서
송영길 씨는 이렇게 반박을 하네요. 그때 공론화 과정의 대상은 신고리 5호 6호기였지 신한울 3, 4호기 문제는 거론이 되지 않았다. 거론되지 않았는데 마치 거론된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 이렇게 정의해요. 호도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럼 공론화 한번 해보자. 신한울 3, 4호기에 대해서도 공론화 한번 해보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이거 국민투표하면 간단하게 끝나죠. 국민투표법이 있는데 왜 이걸 국민투표에 안 붙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안보에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안보에 제일 중요한 것이 에너지 안보입니다. 에너지 안보. 전쟁했을 때 에너지 확보하는 게 승패를 가르잖아요. 그래서 해보자는 겁니다. 신고리 5호, 6호기도 공론화 과정을 거치니까 공사하는 쪽으로 결정을 놨는데 신한울 3, 4, 5기도 별도로 공론화 과정을 거치든지 아니면은 문재인 정권의 원자력 백지화 이걸 총체적으로 국민투표에 걸어가지고 대만에서 했습니다. 대만에서 하니까 백지화 계획이 부결되어 버렸습니다. 우리도 틀림없이 지금 원자력 발전소 계속 돌려야 된다는 주장이 압도적으로 많아요. 그러니까 국민투표에 붙이지 않는 것이죠. 그러면 민주주의 정권이 아니죠. 지금 이미 법률 위반을 하고 있습니다. 이 법률 위반을 중단시키고 그래도 용서를 받으려면은 이 정권이 빨리 원전 문제를 국민투표에 붙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